자, 연립방정식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은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첫 번째 장보다 좀 더 어려워요. 알겠죠? 첫 번째, 공통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통근이 공통으로 만족하는 근이니까 여러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 연립방정식의 해잖아요. 맞아, 이미 배운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사실 약간 구분지어서 씁니다. 공통근은 미지수가 2개 이상이 아니에요. 미지수가 몇 개냐면 1개예요. 선생님, 미지수가 1개이면 식 1개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지수가 1개인데 식을 여러 개 줍니다. 그러면 각각의 방정식을 풀었을 때 각자들의 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중에 공통인 거, 걔를 공통근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통근의 정의는 미지수가 1개인 여러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입니다. 물론 여러 개라고 겁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거의 시험에 나오면 몇 개 나오냐면 2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2개입니다. 아마 이 프린트에도 2개짜리밖에 없을 겁니다. 2번 보시면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이 문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듣기 싫을 거기 때문에. 알겠죠? 예. 아직 다항식에 대한 이해도 낮고 하니까 그냥 문제를 풀면서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2번 문제는 일단 그냥 빼세요. 제가 평가도 하지 않을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질 때 m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아니, 자, 이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얘하고 얘가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 공통근을 갖는데 문제는 얘도 구해서 해를 구하고 얘도 구해서 해를 구해야만 뭐가 공통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m이 뭔지를 모르면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방정식 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m이 뭔지를 몰라서 방정식을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m이 문제인 거잖아요. 제 말 듣고 계시죠? m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m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m이 없어지나요? 이 두식 더하면 m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mx죠. 여기 마이너스 mx죠. 여기 마이너스 3m이죠. 여기 플러스 3m이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면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알겠죠? 뭐 모든 문제가 꼭 이런 건 아닌데 문제마다 특징이 있어서 m을 소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특징이 있다거나 이래서 풀이법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와, 그냥 어떻게 푸냐 이러면 못 푸는 거죠. 그래서 두 식을 더합니다. 두 식을 더하면 우리가 기대했듯이 x의 제곱은 2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식의 mx와 두 번째 식의 마이너스 mx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의 x와 두 번째 식의 5x는 남죠. 그래서 6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의 마이너스 3m과 두 번째 식의 3m은 사라지죠. 맞냐? 네. 그냥 이게 나와요. 근데 이건 m이 없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풀 수가 있죠. 이 방정식은 풀 수가 있죠. 뒤집으시냐 너? 어? 따라서 x는 0일 수도 있고 x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x 0이라는 게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저 방정식의 공통근이 되는 거거든요. 맞냐? 그럼 x는 0이라는 게 저 방정식의 공통근이 되려면 0을 여기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죠? 그때 m의 값을 찾으면 돼요. 여기다 0 넣어봐요. 그럼 m은 얼마죠? 0이네요. 맞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3 넣어봐요. 그럼 m은 얼마냐? 얼마야? 1 아닌가? 1? 이때 m이 1 나와요. 마이너스 3 넣어서 성립한다 계산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두 식 중 어떤 식을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 알겠니? 알겠어? 네.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실제 시험에서 만나면 어렵습니다. 네.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4번. 자, 다음 두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m 소거할 수 있겠냐? 여기서 m 소거할 수 있겠어요? 이 두 개의 방정식을 더한다고 해서 m이 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여기에 4를 곱해서 빼면 되지 않나요? 그럼 얘가 안 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문제는 m을 소거할 수 있었는데 이 문제는 m을 소거할 수 없어요. m을 소거할 수 없으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제가 연립방정식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1차 방정식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m을 소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차수라도 좀 낮춰보자 라는 측면에서 x의 제곱을 소거할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준혁아, 내 말 이해하지? 자, 그럼 x의 제곱을 소거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두식을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식을 빼면 3mx 이렇게 되려나?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3m? 상수항은 없어지죠? 이렇게 돼요. 맞아요? 내 말 잘 들어. 여기서 미전하게 푸는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이냐면 3을 이렇게 지울 거야. 맞아? 그 다음에 m도 지우는 놈들은 안 돼요. m 지우면 안 됩니다. 3은 약분할 수 있어요. 왜? 3은 확실히 0이 아니거든요. 근데 m은 약분할 수 없습니다. 0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m은 묶어요. 맞니? 맞아요? 그래서 함부로 약분하면 안 된다. 문자 같은 거는. 알겠지? 숫자는 약분해도 돼요. 근데 문자는 약분하면 안 됩니다. 문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공통 인수가 있더라도 인수분해를 시도해야지 약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죠? 이게 참이 되려면 m이 0이거나 또는 x가 1이 되죠? 맞습니까? 근데 m이 0인 경우에 이 0을 대입해봐요. 그럼 이 방정식이 뭐가 됩니까? m 0을 대입하면? 대입해봐. x의 제곱 플러스 1은 0 되지 않니? 맞아? 두 번째 방정식 뭐 되니? x의 제곱 플러스 1은 0 되죠? 그럼 두 개 방정식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두 개 방정식이 같다는 건 공통분을 몇 개 간다는 얘기입니까? 두 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직 하나의 공통분 가져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 m은 요 m이 0인 상황은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이유를 쓰자면 두 방정식이 일치하므로 두 개의 공통근을 갖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네. 그럼 x가 1일 때만 가능하잖아요. x가 1일 때 x에 1을 대입해서 m값을 구해봐요. 첫 번째 식에 대입해볼까요? 3m-1m m이 마이너스 1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m-1 넣어보면 두 방정식 같아지니 안 같아지니? 확인해볼까? m이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첫 번째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죠? 그 다음에 3 플러스 3은 0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실제 이거 근은 구해보시면 여기서 x는 1 나오고 3 나오거든요. 여기서 x는 0 나오고 1 나오죠. 실제로 1이라는 공통근을 갖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보이죠? 보이지 안 보이니? 보이지? 니네가 문제를 만나기 쉽진 않을 거야. 알겠지? 공통근 문제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 자체 풀이가 어렵다기보다는 출제 빈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 그냥 고1들이 막 틀려요. 알겠죠? 어디서 뭔가 본 것 같긴 한데 하면서 틀려요.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지금 졸린 학생도 있어서. 정수근 조건의 2차 방정식이다. 보통 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2차 방정식이 그냥 있으면 해 구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정수라는 얘기 도대체 왜 주는 거예요? 해가 정수다 이런 얘기를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이 완전하지 않아요. 계수가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아직 안 정해진 계수인 미정계수가 있어요.
근데 정수라는 사실만 이용해서 그 미정계수의 값과 관계없이 해를 구할 수 있거든요. 사실 미정계수의 값도 구할 수 있고요.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이 푸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잠만 더 올 거니까 문제를 좀 풀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5번에 적겠습니다. 알겠죠? 6번에 예제가 있거든요. 6번의 예제를 먼저 풀고 7번도 예제가 있어요. 7번의 예제도 풀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6번에 적을게요. 지금 자단계 학생들 6번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5번에 적고 계시면 안 돼요. 5번 좀 이따 한다고요. 알겠죠? 자, 보시면 2차 방정식인데 아직 모르는 계수인 m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뭐 근도 구하고 상수 m도 구하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란 말이 없으면 아예 풀 수가 없는 거죠. 알겠니? 알겠니? 근데 정수근 조건의 2차 방정식 문제 90%는 뭘로 풀리냐면 근과 기수와의 관계로 풀려요. 뭘로 풀린다고요? 근과 기수와의 관계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풀리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다 적게요.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하겠습니다. 이때 어차피 알파나 베타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더 클 거 아닙니까? 둘이 같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알파가 편의상 베타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 베타는 정수라고 제 마음대로 정하겠습니다. 왜냐면 알파, 베타라는 문자는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가 아니고 제 마음대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그냥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됐죠? 자, 그럼 근과 계수관계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하고 같아요? 승규가 불러볼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하고 같아? m 플러스하고 같죠? 그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하고 같아요? 동윤이가 얘기해볼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죠. 여기까지 다 상수항입니다. 여기까지 x가 안 붙어있으니까 그러니까 3 마이너스 2m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맞아요? 우리는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맞죠? 맞죠? 근데 잘 보니까 제 생각에는요 m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요 식을 1번식 요 식을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2번식을 더하면 m이 없어질 것 같아요. 동의하냐? 1번식에 2를 곱하면 이거 2m 될 거잖아요. 8 될 거고 그러니까 얘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m, 2m 없어지겠죠? 맞아요? 예. 대신에 1번식에 2를 곱했으니까 알파나 베타는 전부 다 2알파와 2베타가 되겠죠? 곱한 거 써볼까요? 1번식에다 2를 곱하면 뭐가 돼요?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2m 더하기 4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하라고.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그럼 좌변은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될 거고요. 우변은 이렇게 마이너스 2m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2m하고 뭐만 남아요? 7만 남죠? 맞니? 자, 요 방정식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어디서 보던 거예요? 아까 앞장에서 배운 거잖아요.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어떻게 푼다고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이다. 맞아요? 그래서 왼쪽은 곱의 형태, 오른쪽은 숫자 나오기 바꾸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겠죠? 자, 여기서 알파 베타 나올 거고요. 2알파하고 2베타 나오니까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불필요하게 4가 생기죠? 4가 생기죠? 그러니까 얘한테 4를 더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럼 여기가 11이 되겠죠? 이거 정리하시면 저거하고 똑같은 식 나와요. 11 맞나? 11 맞나? 7 11 맞냐? 뭐가 안 맞는데? 뭐가 안 맞죠? 아, 이게 안 맞군요. 미안합니다. 여기도 8이잖아요. 2배 해야 되니까. 이걸 2배 안 했어요. 미안해요. 그럼 여기가 7이 아니고 얼마죠? 11이죠. 미안합니다. 네. 그럼 여기도 11이 아니고 15가 되죠. 맞죠? 네. 자, 2를 곱하면서 여기다 2 곱하고 2 곱하고 여기 2 곱했는데 2를 안 곱한 거야. 알겠죠? 다 곱해야 되니까. 됐죠? 그럼 15가 돼요. 정수 곱하기 정수가 15가 되려면 뭐가 가능하죠?
뭐가 가능해요? 여기서는 양의 정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수부터 시작이니까 이 값은 항상 3보다 크거나 같고 이 값은 항상 이 값도 항상 3보다 크거나 같나요? 많이 안 많이? 맞죠? 맞죠? 네. 그러면 5 곱하기 3 되겠어요? 3 곱하기 5는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했잖아 이미. 맞아요? 5 곱하기 3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거 말고 되는 거 없어요. 그죠? 그럼 알파 더하기 2가 5라는 건 알파가 얼마나 소리예요? 3이라는 소리예요. 알파 더하기 2가 3이라는 건 베타가 얼마나 소리예요? 1이라는 소리죠. 이해되시죠? 네. m도 구하라고 했는데 m은 이걸로 구하면 되죠? 이걸로? m은 뭐가 같아요? 이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0 되겠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그래서 정수근 조건에 부정방정식 나오면 기본 풀이는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알겠냐? 알겠어요? 자, 다 적은 학생 5번으로 이동해서 여기 안 적었다고? 아직 여기도 안 적었다고? 5번으로 갑니다. 자, 정수근 조건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뭘 이용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다. 좀 더 컸을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소거합니다. 미정계수를 소거하니까 뭐가 나오든가 이게 나오죠? 정수근 조건의 정수근 조건의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풀어내면 돼요. 요게 첫 번째 풀인데 요 첫 번째 풀이는 거의 90% 이상의 문제가 이걸로 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둘 다 기억하기 힘든 학생은 하나라도 기억하세요. 이 1번이라도. 아시겠죠? 그럼 10문제 중에 9개를 맞추는 거니까. 두 번째 볼게요. 그 7번 보시면, 뒷장 보시면 7번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7번 풀고 다시 5번에 정리할게요. 푸는 방법은. 알겠죠? 추워? 어떡하지? 제가 그렇게 잠 오는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제 수업 때 이렇게 졸면 유민아, 너 학교에서 잘 자니? 잠 못 잤어? 그래도 좀 깨려고 하세요. 알겠죠? 보통 우리가 잠이 올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변화,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내가 잠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몸에 나타나는 변화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알겠죠? 첫 번째, 자꾸 턱을 깨고 싶어져요. 아시겠죠? 두 번째, 혹은 발장을 끼고 싶습니다. 세 번째, 혹은 이 다리 밑에 손을 놓고 싶어요. 아시겠죠? 예,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행동에 협조하시면 여러분의 대뇌한테 자도 된다고 허용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걸 하지 마세요. 팔짱 끼는 거, 턱 깨는 거, 그다음에 뭐 다리 밑에 손 놓는 거 이런 거 안 하면 그래도 훨씬 덜 잠아요. 아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좋은 학생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죠. 너무 잠이 오나 봐요. 알겠죠? 웬만하면 저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지적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수업 내용을 너무 놓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자꾸 깨우게 되네요. 네,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풀려고 시도해 볼게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두 근이 정수다 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적지 마세요. 이렇게 풀 거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이거 적지 마세요. 이렇게 풀 거 아니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이 풀이 다 지우고 다시 풀 거예요. 알겠죠? 적지 말아요.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냥 이것만 잘 따라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니? 2m이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니? 2m 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까는 여기가 똑같이 m에 관한 1차였기 때문에 소거하기가 좀 쉬웠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소거하려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 봐봐요. 저걸 소거하려면 저걸 m에 대해 정리해요. 그럼 m이 뭐가 나오죠? 이게 나옵니까? 맞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알파 베타는 2 곱하기 4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맞냐? 맞죠? 네. 이렇게 될 거니까 양면에 2를 곱해봅시다. 이렇게죠? 근데 우변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사라진다고요.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4 이렇게 되죠? 맞냐? 맞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알파 베타 정수잖아요. 그럼 가능한 거 뭐밖에 없어요? 2하고 0 혹은 마이너스 2하고 0. 물론 반대도 되겠지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따라서 두 근은 0하고 2일 때가 있고요. 또는 0하고 마이너스 2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m값은 얼마예요? 이때 m값은 얼마야? 알파 베타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m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이 m이 1이죠. 그건 m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틀렸냐? 안 틀렸습니다. 맞았어요. 맞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안 풀려고 하냐면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이 문제 답을 냈는데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죠? 정수 m 조건이 있죠. 아까는 m에 아무 조건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수 m 조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수 m이라는 조건 쓰지 않고 문제를 풀어버렸죠. 그러지 않나요? 이건 그냥 저의 역량이 출중하기 때문이고요. 사실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잘 보시면 지금 이 1차식을 여기다 대입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예쁘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나 하겠습니까? 보통은? 못하죠. 못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기서 미정계수를 소거하는 과정이 아주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한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근거와 기수의 관계를 고집하지 마시고 다듬풀이를 해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지만 이 답 기억해놓으세요. 똑같은 답 나오나 안 나오나 보게. m이 2라고 마이너스 1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알겠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지만 이렇게 풀지 않겠다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 좋은 거 집어. 자, 근이 정수라고 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정수이면 실수이다. 맞는 말입니까? 정수이면 실수이다. 맞는 말입니까? 김현수이면 인간이다.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실수이면 정수라고 하면 맞는 말이 아니죠? 근데 정수이면 실수이다. 이거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정수근이므로 실근입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실근이라는 것은 뭘 뜻하죠? 실근이라는 거 뭘 뜻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뜻하지 않나? 제 말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써볼게요. 근데 여기서는 짝수니까 4분의 1 써도 되겠죠? 자, 4분의 1 써보면 m제곱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2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와요. 맞죠? 이걸 정리하시면 m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부등식 풀 줄 아나요? 이 부등식 풀 줄 알아요? 그냥 직관적으로도 풀 수 있는데 m이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우리가 이제 이 다음 단원에 배울 내용이 2차 부등식의 풀인데요. 사실 방정식과 부등식이 완전히 딱 쪼개지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정식 문제를 풀다 보면 자꾸 부등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부등식의 풀이를 필요한 것도 그냥 알려드리면서 풀이를 할 텐데 만약에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학생들은 여기를 봅니다. 지금 선생님 저는 이게 이렇게 풀린다는 사실 납득하지 못하겠어요. 여기를 봅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m제곱 마이너스 2 요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저걸 푼다는 거는 맞습니까? 이걸 제가 y에 관한 2차함수로 보죠. 알겠죠? x가 아니고 얘가 이제 m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가로에다 뭘 그으면 되냐면 x축이 아니고 m축을 그으면 돼요. 알겠죠? 이 2차함수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죠? m 절편 구해봐요. m 절편이라는 놈은 이걸 0이라고 잡고 방정식 풀어보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m축하고 만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0보다 작은 부분, 작거나 같은 부분 찾으라 했어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m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만 얘기하는 거죠. 여기만. 맞아요? 이렇게 되는 m의 범위를 쓰시오. 이게 저 부등식의 뜻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죠? 이해되죠? 네, 이렇게 풀이하면 돼요. 2차 공식은 저는 그래프 이용해서 풀게 할 거거든요. 외우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특히 여기 3학년들은 2차 함수가 지금 기말고사 출제범위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그래프 이용해서 자꾸 풀어버리시면 2차 함수에 대해서 이해도 높아져서 시험 보는 데도 좀 유리한 게 있을 거고 좋을 거예요. 알겠죠? 알겠냐? 네. 어쨌거나 m이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까지다 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죠? 이거 지울게요. m이 뭐라고 했어요? 정수 m이라고 했죠. 이 사이에 있는 정수 불러봐요. 누가 있죠? m은 정수이므로 네. 불러 세워봐. 그렇죠. m은 마이너스 1일 수 있고 0. m은 0일 수 있고 m은 1일 수 있죠. 동의하죠? 맞습니까? m이 마이너스 1이라면 저 방정식에 이제 마이너스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맞냐? 는 0이네요. 이때 x의 근을 구해보면 0하고 마이너스 2 나오죠. 0하고 마이너스 2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수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죠? 따라서 이 아이의 답은 얘는 문제의 답으로 타당한 거죠. 정수근이 나오니까. 자, 이번에는 m에 0 넣어볼게요. m에 0 넣어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 나오거든요. 요거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요. 얘는 정수가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답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때 2를 집어넣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0 나오기 때문에 이때 x의 값은 0 아니면 2가 나오죠? 얘는 정수 맞죠? 그래서 이건 답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는 안 되고 얘하고 얘는 되는 거니까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써야겠네요. m이 마이너스 1일 때 x는 0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m이 1일 때 x는 0하고 2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구했던 답이 m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죠? 그죠? 맞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뭘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정수근이면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적었죠? 다 쓴 학생은 5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5번으로 돌아와서 정수근 조건의 2차 방정식을 푸는 두 번째 풀이를 적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풀이는 정수근은 실근이므로 판별식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힘을 이용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두 번째 풀이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풀려요. 고1 실전 문제도 거의 대부분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풀립니다. 아시겠죠? 다 썼죠? 저는 이제 깼어요 이제? 자, 넘어갑니다. 더 썼나요? 뭐 몇 글자 적지도 않았는데 고민을 해요. 더 크게
됐어요? 네. 자, 넘어갑니다. 자, 8번. 실계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결정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좀 외워주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이거 이제 내용 적기 전에 여기 좀 봐봐. 안 적어도 돼요. 여기 보세요. 그냥 A, B에 대하여 (1번)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양수이고 A 곱하기 B가 양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두 양수를 더하면 양수고 두 양수를 곱하면 양수 아닙니까? 아닙니까?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닌데, 그죠? 맞죠? 두 양수를 더하면 양수이고 두 양수를 곱하면 양수죠? 그런데 이건 맞나요? 틀리나요? 더했더니 양수고 곱했더니 양수예요. 그럼 둘 다 양수이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틀려요? 왜 틀리죠? 마이너스요? 이거는 지금 그리고예요. 이 콤마는. 그럼 마이너스는 곱하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근데 더하면 플러스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발레가 안 돼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인데 이거 증명하는 건 너무 어려워서 증명 안 하거든요? 그냥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실수 조건만 있다면 이 말과 이 말은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고 해도 되고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고 해도 돼요.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맞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해도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둘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둘이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두 실수가 양수이다는 말은 두 실수의 합이 양수이고 곱이 양수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두 실수가 음수이다는 말은 두 실수의 합이 음수이고 곱이 양수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실근의 부호 결정법을 쓰겠습니다. 이거 제가 적는 거 그냥 받아 적으시면 돼요. 자, 실계수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두 근이 모두 양일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은 뭐라 했죠, 쌤이? 뭐라 했죠? 합이 양수이고 곱이 양수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이려면 반드시 언제? 실수. 그렇죠. 실수일 때. 근데 이것만 가지고 실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뭘 쓰셔야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쓰셔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이 판별식을 사용하는 걸 까먹어서 문제를 틀립니다. 알겠죠? 이 판별식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 명제 자체가 실수일 때만 성립하는 아이거든요. 알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두 근이 모두 음이다 라고 하면 방금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두 근의 합은 음수일 것이고 두 근의 곱은 양수일 것이다. 다만 이것도 실수일 때만 쓸 수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꼭 들어가야 돼요. 됐습니까? 세 번째, 뭐가 더 물어보냐면
두 근이 이부호이다. 이것도 물어보거든요. 이부호의 이자는 다를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양수이고 하나가 음수일 때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러면 이 조건 매우 간단한데 뭐라고 문제를 풀면 되냐면 그냥 두 근을 곱한 게 음수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이때 판별식은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때는 판별식을 사용할 필요 없는지를 문제 9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보면 얘도 판별식을 꼭 확인해줘야 되고 얘도 판별식 꼭 확인해야 되죠? 근데 얘는 판별식을 확인하지 않거든요? 이게 왜 이런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사실 문제 9번에서 그걸 쓰라고 돼 있어요. 다 적었죠? 선생님 잠깐만. 두 근, 3번의 두 근이 뭐? 이부호요. 다를 이자입니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알겠죠? 넘어가도 되죠? 자, 9번 보시면 8번에서 두 근이 이부호인 경우에 판별식 조건을 쓰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쓰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저 이부호 조건 자체가 판별식 조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은 거죠. 맞습니까? 근데 위의 조건이 뭐였냐면 알파 베타가 음수이다 일 때 왜 판별식 필요 없냐 이거였죠. 맞냐? 너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베타는 넌 뭐하고 똑같니? a분의 c하고 똑같죠. 그럼 알파 베타가 음수이면 a분의 c가 음수이죠. a분의 c가 음수란 말은 a의 부호와 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말이니까 a랑 c를 곱해도 음수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a와 c의 곱은 음수예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죠, 우리가. 맞냐? 근데 b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맞아요? 마이너스 4ac는 이 ac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ac는 항상 양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다가 0보다 큰 수를 더한 상황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지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판별식 조건 자체가 이 간단한 조건 안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확인 안 한 게 아니고 판별식 조건까지 동시에 확인한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포함한다. 그럼 선생님 이부 조건의 어떤 방정식 문제에서 제가 판별식을 쓰면 문제를 틀리게 되나요? 아니요, 안 틀려요. 판별식 써보시면 그 판별식 조건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라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굳이 안 써도 돼요. 아시겠죠? 네. 그냥 시간만 더 걸릴 뿐이에요.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할만하죠? 못 해먹겠어요? 제가 지금 최대한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여러분과 저희 어떤 수학을 보는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든가 이러면 다시 물어보시고 그냥 자꾸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사실 수학을 쉽게 가공할 수는 없어요. 그냥 원래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요. 이해해서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다 적었죠, 이거? 여기 관련된 예제 풀어볼게요. 예제 매우 쉬워요. 방금 배웠으니까. 방금 배운 걸로 다 풀립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 m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해볼게요. 선생님이 뭐 해야 된다 했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를 봅니다. 맞죠? 맞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하고 같냐면 지금 2 곱하기 1 마이너스 m하고 같죠? 맞아요?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는 1차항의 개수니까.
근데 요놈이 양수여야 돼요. 따라서 m이 1보다 작아야 한다. 이게 나오죠 일단. 하나.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 요놈은 마이너스 m 플러스 3인데 이놈도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m은 3보다 작다. 요것도 하나 나오죠. 그죠?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문제 풀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꼭 모두 확인해야 된다고. 판별식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4분의 t를 쓸게요. 저게 지금 짝수니까. 그러면 m-1의 제곱 플러스 m-3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제 이 식은 전개해서 정리해야겠죠. 그죠? 전개 정리해보면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2차 부등식의 풀이를 아직 안 배운 학생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제가 푸는 거 알려드릴게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잘 봐요. 어차피 바로 다음 단에서 배울 거긴 합니다만은, 자,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m에 관한 2차 함수로 보시라고요. 알겠죠? 그럼 y는 이건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얘 그래프를 그리시라고요. 얘는 지금 2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0과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옵니까? x절편이 나오는 거죠. m절편. 맞아요? 방정식을 풀면 방정식의 해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라고 2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이 말은 이 아이의 그래프가 요 m축을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거든요. 아니야 만약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 만약 지금 이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m의 범위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죠. 여기 있는 애들하고 맞죠?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m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이 식을 보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요. 그래서 답을 바로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서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쓰고 그래프는 머릿속으로 그리고 해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m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답이거든요. 구할 수 있겠냐? 이걸 그림으로 굳이 안 그려도 구할 수 있는데 아직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m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1보다 작다죠? 맞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3보다 작다예요? 이렇게 맞냐?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지금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생각해봐요. 어디에요? 여기밖에 없지 않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이 수직선의 위쪽으로 봤을 때 이 반직선 있죠? 이게 세 개가 존재해야 돼요. 여긴 세 개가 있죠? 여긴 두 개밖에 없죠? 여기 하나밖에 없죠? 여기 두 개밖에 없죠?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공통범위는 뭐가 되냐면 아이고 공통범위는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2번 문제가 두 근이 모두 음이되는 m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저 여기다 풀어볼게요. 이제 이거 비교해보세요. 알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 라는 놈은 차이가 없죠. 저거랑 똑같아요. 근데 저기서는 양수였지만 여기서는 음수여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저거하고 반대로 나오는 거죠. m이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리고 알파 베타의 곱은 음수 아니에요. 이건 양수예요. 이건 양수니까 저거하고 똑같이 나오죠. m은 3보다 작다. 이렇게요.
다음 판별식 역시 저거하고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어차피 저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m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이것도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범위 구해볼게요. 이렇게 m축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1보다 작다죠. 두 번째는 1보다 크다군요. 미안합니다. 1보다 크다예요. 두 번째는 3보다 작다죠. 세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2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렇게요. 공통범위 찾을 수 있겠냐? 어디가 공통범위냐? 세 개 다 있는데 어디야? 여기죠, 여기. 여기. 맞죠? 네, 그러니까 해를 어떻게 써야 맞아요? m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3은 안 됩니다. 3은 이미 파란색에서 빠졌죠? 그러니까 세 개 다 공통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네. 다음 3번. 사실 3번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시면 돼요. 3번이 풀기가 진짜 쉽거든요. 3번은 두 근이 2부호일 때, 즉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근이 2부호일 때는 그냥 곱이 음수이다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알파 베타의 곱은 뭐였어요?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었죠? 이게 그냥 음수이기만 하면 돼요. 판별식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은 뭐예요? m이 3보다 크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2부호 문제가 나오면 매우 좋아요. 근데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나오면 세 개의 조건을 풀어가지고 공통범위를 구해야 돼서 풀이가 좀 길어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시면 연립방정식 단원에서 등장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제가 다 정리해 드린 것 같거든요.